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고민하고, 바쁜 시간 쪼개서 연락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달려갔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내가 더 많이 노력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묘하게 더 멀어지는 느낌. 분명히 전보다 더 잘해주고 있는데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싸늘한 반응이나 부담스럽다는 말 한마디뿐인 상황 말입니다. 메시지 하나 보내놓고 답장이 올 때까지 핸드폰만 쳐다보며 심장이 쫄깃해지는 그 기분, 제가 정말 잘 압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시겠어요. 대체 얼마나 더 잘해야 만족하는 거지? 라는 생각에 밤잠 설친 적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잔인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노력이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매력을 갉아먹고 있는 주범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실해야 한다. 더 많이 주고 헌신해야 사랑받는다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 특히 남녀 사이의 매력이라는 건 수학 공식처럼 투입한 노력 결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죠. 매력의 핵심은 더 많은 것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감하게 덜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때로는 당신이 물러설 때 상대방은 비로소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고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온 관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 될 겁니다. 왜 당신이 주목받으려고 애쓰지 않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당신에게 자석처럼 끌리게 되는지, 그 충격적인 심리적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밀당을 잘하라는 뻔한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때로는 냉정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을 관계의 주도권자로 만들어줄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역대 최악의 외로움을 느끼는 시대를 살고 있죠. 누군가의 답장 하나에 내 하루의 기분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인정 한마디를 받기 위해 내 자존심과 가치를 헐값에 팔아넘긴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착한 남자의 늪에 빠진 겁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무조건 주고 쫓고 준비된 모습만 보여주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편리한 도구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반면 적당한 거리를 둘 줄 알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키는 남자는 정복하고 싶은 도전 과제가 되죠. 오늘 우리는 이 거리두기의 힘에 대해, 그리고 물러서는 것이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강함과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볼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감정적인 공백을 채워달라고 구걸하지 않을 때 비로소 상대방이 당신의 세계로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이 놀라운 심리 법칙을 말이죠. 관계를 회복하고 싶든, 새로운 인연을 끌어당기고 싶든, 혹은 무엇보다 잃어버린 당신의 가치를 되찾고 싶다면 오늘 이 내용에 집중하십시오. 이제 당신을 갈망의 대상으로 만들어줄 9가지 심리적 단계 중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더 많이 하는 것보다 덜 하는 것이 더 매력적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더 정성을 쏟고 더 잘해주면 당연히 상대방이 감동해서 나를 더 좋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왜 정반대로 흘러갈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쏟아붓는 과도한 노력 뒤에는 사실 두려움이라는 아주 투명한 그림자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렇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무리하게 시간을 맞추려 했을까요?
그건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이기도 하겠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불안함, 혹은 내가 이만큼 해야만 내 가치가 증명되겠지라는 결핍이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 불안함과 결핍을 귀신같이 알아챈다는 거예요. 당신은 정성을 다해 선물을 주고 배려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의 무의식은 그것을 나의 관심을 구걸하는 행위 혹은 자신감이 부족해서 매달리는 모습으로 읽어냅니다. 결국 당신이 쏟은 노력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가 상대방보다 낫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매력의 절대 법칙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매력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명품 브랜드들이 왜 그렇게 광고를 적게 하고 매장에 들어가기도 어렵게 만들까요? 그들이 불친절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공간을 비우고 접근성을 낮추고 함부로 곁을 내주지 않음으로써 그 제품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죠. 사람 사이의 매력도 정확히 똑같이 작동합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고 부르면 언제든 달려오고 모든 감정을 투명하게 다 보여주는 사람은 마치 시장에 너무 많이 풀려서 가치가 떨어진 흔한 상품과 같습니다. 반면 자신의 삶이 바쁘고 때로는 침묵할 줄 알며 상대방이 궁금해할 만한 여백을 남겨두는 남자는 그 자체로 희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를 속이는 게임이나 조작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이 나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아주 건강한 경계 세우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밀당은 기술적으로 상대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물러남은 내 삶의 중심을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으로 옮기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내가 더 이상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내 삶의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에게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 없어도 내 인생은 충분히 멋지고 즐거워. 하지만 내가 내 곁에 있다면 더 좋겠지라는 여유로운 태도. 바로 이 지점에서 상대방은 처음으로 당신에 대한 호기심과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매력이라는 건 상대방이 내 생각으로 머릿속을 채울 수 있는 시간적, 심리적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꽉 채워버리면 상대방은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그냥 얘는 항상 여기 있구나 하고 안심하게 되죠. 안심은 편안함을 주지만 안타깝게도 설렘과 갈망은 죽입니다. 이제는 그만 채우려 애쓰세요. 대신 과감하게 물러나 보세요. 당신이 비워낸 그 공간이야말로 상대방이 당신을 향해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유일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심리적 메커니즘을 살펴봅시다. 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 혹은 얻기 힘든 것에 그토록 집착하게 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희소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이건 인간의 뇌에 깊게 각인된 본능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 널려있는 흔한 티셔츠와 전 세계에 단 10장밖에 없는 한정판 스니커즈가 있다고 칩시다. 품질이 비슷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한정판에 더 열광하고 그것을 손에 넣었을 때 훨씬 더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뇌는 희귀한 것 같이 있는 것이라고 자동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 냉정한 원리는 인간관계에서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메시지를 보내면 1분 만에 답장을 하고 상대방이 부르면 내 일정을 다 취소하고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상대방의 인생에서 공기 같은 존재가 됩니다. 공기는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평소에는 아무도 그 가치를 생각하지 않죠.
너무 당연하게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헌신적일 때 상대방은 여러분의 존재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얘는 내가 어떻게 해도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언제든 원하면 내 옆에 있을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역설적으로 당신에 대한 긴장감과 매력은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많은 남성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신의 접근성을 최대치로 높이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접근성이 높을수록 가치는 희석됩니다. 여러분이 언제든 가능한 사람이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정복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 그냥 다루기 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를 언제든 구할 수 있는 기성품이 아니라 조건이 맞아야만 얻을 수 있는 한정판으로 포지셔닝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일부러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관심이라는 자원이 매우 희소하고 귀한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요구에는 정중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은 비로소 당신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단단한 사람이네. 내가 이 사람의 시간을 얻으려면 나도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변화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갈망이라는 불꽃을 지핍니다. 인간은 자신이 얻기 위해 노력한 것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얻은 사랑은 쉽게 식지만 인내와 노력 끝에 얻어낸 관심은 절대 잊지 못하죠. 당신이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자신의 가치를 지킬 때 상대방은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가치는 상대방의 눈에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 갑작스럽게 만남을 제안했을 때 즉시 응, 좋아 라고 답하는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대신 잠깐 일정 확인해보고 알려줄게라고 말하며 아주 짧은 공백을 만들어 보세요. 메시지 답장 속도를 조금만 늦춰보세요. 이 작은 틈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금 이 남자는 무얼 하고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 궁금증이 곧 갈망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시오. 당신이 덜 접근 가능해질수록 당신의 가치는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숙한 심리적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필요, need, 라는 단어를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누구나 누군가와의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필요는 다른 의미입니다. 내 행복의 열쇠를 상대방의 손에 쥐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야만 내가 비로소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믿는 정서적 의존성을 말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관계에서 필요는 매력을 주기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독약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상대방에게 내가 없으면 안 돼. 너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어. 라는 신호를 보내는 순간 당신은 상대방에게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거대한 숙제를 던져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무의식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와, 이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온전히 나에게 의탁하고 있구나. 내가 조금만 소홀해도 이 사람은 무너지겠지? 내가 이 사람의 공허함을 다 채워줘야 한다고? 사랑은 함께 걸어가는 것이지 누군가의 구멍난 마음을 메워주는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숨이 막힙니다. 고마움보다는 압박감이 먼저 밀려오고 그 압박감은 곧 도망치고 싶다는 회피 본능으로 이어지죠.
여러분이 겪었던 그 싸늘한 반응들, 부담스럽다는 말들, 사실은 상대방이 당신의 결핍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보내는 구조 신호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며 확신을 구하고 지금 뭐 해? 나 화난 거 아니지? 나 사랑해? 라고 묻는 사람에게 정말 매력을 느낀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은 자신의 삶에 아무런 재미가 없는 사람, 자존감이 바닥이라 타인의 인정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뿐입니다. 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들은 상대방이 좋긴 하지만 상대방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세계가 뚜렷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만족을 찾을 줄 압니다. 이게 바로 정서적 거리두기의 핵심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내 곁에 있으면 더 행복하겠지만 내가 없어도 내 인생은 여전히 가치 있고 즐거워라는 마인드셋입니다. 이 한 끗 차이가 관계의 권력을 완전히 바꿉니다. 당신이 감정적인 국어를 멈추는 순간 상대방은 더 이상 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는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왜 예전처럼 매달리지 않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하죠. 결국 매력적인 남자가 된다는 건 내 마음속의 빈 공간을 상대방이 채워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나 자신의 성장과 열정으로 스스로 채우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가치를 증명해달라고 요청하지 마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은 당신의 그 단단함에 매료되어 스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구걸하는 사랑은 결코 평등할 수 없으며 결국 비극으로 끝납니다. 이제 그 무거운 의존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에게 채워져야 하는 반쪽짜리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알겠어. 물러나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형, 그러다가 진짜 잊혀지면 어떡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영영 끝나는 거 아니야. 아마 지금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매우 당연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거리두기의 목적은 나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밀도를 높이는 거기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연락을 끊고 잠수 타는 건 거리두기가 아니라 그냥 회피입니다. 제가 말하는 전략적 거리두기는 상대방에게 숨쉴 공간을 주는 동시에 그 공간 속에 당신의 강렬한 잔상을 남겨두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보는 사람의 냄새, 매일 듣는 목소리는 익숙해지면 더 이상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보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때 느껴지는 분위기가 이전보다 훨씬 세련되어 있고 무엇보다 그 사람만이 가진 독보적인 향기가 코끝을 스친다면 상대방의 뇌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뭔가 달라졌는데? 이게 바로 제가 강조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감의 힘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상대방의 무의식 속에 계속 머무르는 방법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오감 중 가장 강력한 기억 장치인 후각을 활용해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향기는 뇌의 변형계, 즉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향기를 맡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과거의 기억이나 특정 인물을 떠올리게 되죠. 이걸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물러나 있을 때 상대방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려면 당신의 시그니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잘생긴 외모나 매너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지만 감각적으로 각인된 향기는 절대 잊히지 않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치트키가 바로 참 퍼퓸 바이탈리티 엠보우드 가드니아 프루츠 같은 고퀄리티 향수입니다. 이 향수가 왜 전략적 거리두기에 완벽하냐고요? 구성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묵직한 엠보우드는 흔들리지 않는 남자의 단단한 자아와 신뢰감을 주고, 세련된 가드니아는 여유로운 매너와 고급스러운 무드를 완성합니다. 여기에 톡 쏘는 프루츠의 생동감이 더해지면 단순히 착한 남자가 아니라 자기 관리 잘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매력적인 남자라는 인상을 무의식 속에 박아넣게 되죠. 전략은 이렇습니다. 물러나기 전 혹은 가끔씩 마주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이 향기를 각인시키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문득 어디선가 스치는 비슷한 향기만으로도 당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당신이 곁에 없을 때 당신의 향기가 그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 상상력은 곧 갈망으로 변합니다. 분명히 멀어진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계속 생각나네 라는 느낌. 이것이 바로 물리적 거리를 심리적 끌림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결국 거리두기의 완성은 공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공백을 궁금함과 갈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아무런 장치 없이 그냥 물러나기만 한다면 그건 도박이지만, 당신만의 독보적인 아우라와 향기를 남겨두고 물러난다면 그것은 확신이 있는 승부수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당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수와 고수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한 착한 남자에서 잊을 수 없는 치명적인 남자로 진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외적인 장치를 넘어 여러분의 내면을 완전히 뜯어고칠 시간입니다. 거리두기를 실천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벽이 있습니다. 바로 불안함이죠. 내가 이렇게 거리를 뒀는데 정말 상대방이 다시 다가올까? 혹시 내 가치가 너무 낮아서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다시 예전에 착한 남자로 돌아가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깨달으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 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라고 느끼는 상태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남성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좋아요, 개수, 주변의 칭찬, 혹은 섭녀의 달콤한 말 한마디를 자신감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건 자신감이 아니라 승인 욕구일 뿐입니다. 타인의 인정에 기반한 자신감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정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의 세계는 통째로 무너지기 때문이죠. 답장 하나 늦게 왔다고 하루 종일 기분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행복의 스위치를 내가 아니라 남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무서운 남자, 진짜 매력적인 남자의 자신감은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 마음, 즉 결과 독립성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 내 가치는 그 사람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는 태도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자신감 넘치고 아우라가 강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주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자신의 중심이 단단하게 잡혀 있죠. 그들이 특별한 재능을 타고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거리두기의 기술을 내면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면의 거리두기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내 감정과 상대방의 반응 사이에 심리적 완충지대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오지 않을 때 보통의 남자들은 내가 뭘 잘못했나, 상대방이 질렸나,
라며 그 공백을 불안함으로 채웁니다. 하지만 자신감 있는 남자는 그 공백을 나만의 시간으로 채웁니다. 지금 바쁜가 보네. 그동안 나는 내 운동이나 하고 책이나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결과에 의존하지 않게 되면 관계의 권력 균형이 마법처럼 바뀝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상대방의 승인을 구걸하지 않게 되면 이제는 상대방이 여러분의 승인을 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왜 나한테 목매지 않지? 내가도 이 사람의 관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아주 미세하지만 파괴적인 심리적 변화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렇게 얻은 자신감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타인의 인정으로 쌓은 성은 모래성 같아서 파도 한 번에 휩쓸려 가지만 스스로 세운 자존감의 성은 어떤 폭풍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거절해도 그것이 나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연락했는데 답장이 늦어질 때 핸드폰을 뒤집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그가 답장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이 나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멋진 놈이고 내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다. 이 연습을 반복할수록 여러분의 내면은 강철처럼 단단해질 것이고 그 단단함은 말하지 않아도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매력이 되어 사람들을 당신에게 끌어당길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포지션을 완전히 바꿀 시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상대방에게 편의점 같은 존재인가요? 아니면 애명품 편집숍 같은 존재인가요? 편의점은 정말 편합니다. 24시간 언제든 열려있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 갈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편의점에 가서 경외심을 느끼거나 특별함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 이용하는 아주 편리한 공간일 뿐이죠. 반면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고급 편집숍이나 한정판 제품을 파는 매장은 다릅니다. 가고 싶다고 아무 때나 갈 수 없고 운이 좋아야 제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가기 위해 시간을 맞추고 기다리며 마침내 제품을 손에 넣었을 때 엄청난 가치를 느낍니다. 충격적이겠지만 많은 남성이 관계에서 편의점 전략을 씁니다. 상대방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고 메시지가 오면 하던 일 다 멈추고 즉시 답장하며 모든 요구에 응, 좋아 라고 답하죠. 본인은 이것을 지극정성이자 배려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의 무의식은 이것을 낮은 가치로 읽어냅니다. 아, 이 사람은 언제든 내 손안에 있구나.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내 곁에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주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희석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정말 잔인해서 너무 쉽게 얻은 것은 절대 소중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스스로를 한정판 남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정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한된 접근성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 그리고 다정함을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뿌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관심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공짜 티켓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즉시 반응하는 습관부터 버리는 겁니다. 누군가 만남을 제안했을 때 0.1초 만에 응, 나 시간 돼 라고 답하는 건 나는 너 말고는 아무 계획도 없는 인생이야 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잠깐만, 내 일정 확인해보고 알려줄게. 그리고 실제로 짧은 시간이라도 간격을 두세요. 이 작은 틈이 상대방에게는 이 남자는 자기 삶이 뚜렷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시간을 얻으려면 나도 조율을 해야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또한 때로는 정중하게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상대방의 모든 요구에 맞추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내 기준과 내 가치관에 맞지 않는 제안, 혹은 내가 정말 바쁜 상황에서 무리하게 맞추는 행동은 배려가 아니라 굴종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킬 때 상대방은 비로소 당신의 시간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얻기 위해 노력한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조금 더 얻기 힘든 존재가 되었을 때 상대방은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많은 생각과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시간을 내줄까? 어떤 말을 해야 답장이 빨리 올까? 이렇게 상대방이 당신을 위해 에너지를 투자하기 시작하는 순간 상대방의 뇌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걸 보니 나는 이 사람을 정말 많이 좋아하는구나 라고 말이죠. 결국 여러분이 접근성을 낮추는 행위는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당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암명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편의점이 아닙니다. 당신은 엄격한 기준을 가진 아주 가치 있고 희귀한 한정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렇게 대접할 때 세상 모든 사람도 당신을 그렇게 대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아주 은밀하고 강력한 무기 하나를 꺼내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거리두기를 통해 공간을 만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기만 하면 운이 나쁠 경우 상대방의 기억 속에서 당신의 존재감이 서서히 흐릿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 부재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장치가 필요합니다. 바로 상대방의 무의식 속에 당신을 강제로 각인시키는 앵커링, 즉 심리적 닻을 내리는 작업입니다. 심리학에서 앵커링이란 특정 자극을 특정 감정이나 기억과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노래를 들으면 헤어진 옛 연인이 생각나거나 특정한 음식 냄새를 맡으면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과 같죠. 특히 후각은 우리 뇌의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변형계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이나 청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렬하게 무의식에 침투합니다. 말 그대로 뇌에 직접 새기는 낙인 같은 거죠.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물러나 있을 때 상대방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려면 당신이 사라진 그 빈자리에 강렬한 감각적 잔상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분명히 내 눈앞엔 없는데 자꾸 생각나네 라는 느낌을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향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참 퍼퓸 바이탈리티 엠보우드 가드니아 프루츠가 여기서 단순한 향수 이상의 심리적 도구가 되는 이유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평소에 이 향기를 사용하며 상대방에게 은연중에 각인시켰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과감하게 거리두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은 연락을 줄이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죠. 이때 상대방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리두기로 인해 생긴 심리적 공백이 갈증을 만들어내고 그 갈증이 극에 달했을 때 어디선가 이 향기와 비슷한 엠보우드의 묵직함이나 가드니아의 세련된 향이 스치면 상대방의 무의식은 즉각적으로 당신을 소환합니다. 아, 그 사람 냄새다. 라는 찰나의 생각과 함께 당신과 함께했던 좋았던 기억, 당신이 풍겼던 여유로운 분위기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죠. 특히 이 제품의 노트 구성이 기가 막힌 게 심리적으로 완벽한 밸런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깊고 묵직한 엠보우드는 상대방에게 이 남자는 중심이 잡혀있고 믿음직하다라는 무의식적 신뢰감을 줍니다. 여기에 고급스러운 가드니아 향이 섞이면서 단순히 투박한 남자가 아니라
취향이 정교하고 세련된 고가치 남자라는 인상을 심어주죠. 마지막으로 톡 쏘는 프루츠의 리프레싱함은 당신이 정체된 사람이 아니라 늘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는 생동감을 줍니다. 결국 엠버우드의 안정감, 가데니아의 우아함, 프루츠의 활력이 합쳐져 하나의 완벽한 남자의 이미지를 완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러나 있는 동안 상대방은 이 향기의 잔상을 통해 당신을 끊임없이 재구성하게 됩니다. 실제의 당신보다 더 매력적인 상상 속의 당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수들이 사용하는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멀어지게 해서 갈망을 만들고 후각적으로는 닻을 내려있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 이것이 결합될 때 비로소 거리두기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상대방을 당신에게 완전히 중독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무서운 남자는 소리를 지르거나 매달리는 남자가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사라졌는데도 향기 하나로 상대방의 온종일의 생각을 지배하는 남자입니다. 이제 당신의 존재감을 공기 중에 새기십시오. 당신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당신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무의식 속에서 가장 강렬하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반드시 정복해야 할 마지막 내면의 관문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거리두기를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죠. 핸드폰을 내려놓고 연락을 줄이고 상대방과 거리를 두면 갑자기 세상에 나 혼자 툭 떨어진 것 같은 지독한 고립감이 밀려옵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공포를 느낍니다. 이렇게 있다가 정말 잊혀지면 어떡하지? 나만 이렇게 힘들게 참는 거 아닐까? 라며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자니 같은 찌질한 메시지를 보내며 스스로 쌓아온 가치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에게서 오는 결핍입니다. 누군가 나를 채워줘야만 하는 상태, 즉 수동적인 고통이죠.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즐거운 혼자있음, 즉 능동적인 충만함입니다. 매력적인 남자는 외로움에 떨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고독을 즐기며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안심하는 사람과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안정적인 사람 중 누가 더 강해 보이나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게 아니라 즐긴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완벽한 주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나는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 없이도 내 삶을 충분히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 이것이 바로 상대방이 느끼는 압도적인 아우라의 정체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만의 세계가 뚜렷한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있을 때 상대방에게 정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가 내 행복의 전부야 라고 말하는 남자보다 내 인생은 이미 충분히 멋지지만 너와 함께라면 더 즐거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남자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여유로워 보이죠. 이 여유는 오직 고독의 시간을 정면으로 돌파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독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단순히 멍하니 시간을 때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투자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헬스장에 가서 몸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커리어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혹은 정말 깊이 있게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하세요. 당신이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만큼 당신의 밀도는 높아집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남자는
더 이상 누군가를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가꾸기 시작하면 당신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중력이 생깁니다. 당신의 단단한 자존감과 성취감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끌림이 되어 사람들을 당신의 세계로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죠. 고독은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형태의 자기 존중이며 더 큰 도약을 위한 전략적 후퇴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반기십시오. 당신이 고독 속에서 얼마나 더 단단해지고 멋진 남자로 변모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당신이 다시 나타났을 때 상대방이 느끼게 될 충격과 갈망의 크기가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적막을 즐기세요. 그 적막함이야말로 당신이 가장 강력해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자, 이제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통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빛의 속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면 1초 만에 읽음 표시가 뜨고 실시간으로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이 예의이자 성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관계의 심리학에서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소통에서 인내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당신을 가장 매력적인 남자로 만드는 비밀 무기라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기다림은 기대감을 만들고 기대감은 갈망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즉시 답장을 한다면 기분은 좋겠지만 긴장감은 사라집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핸드폰만 보고 있었구나, 혹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신비로움은 증발하고 맙니다. 반대로 답장이 조금 늦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방의 뇌는 즉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왜 답장이 없지? 바쁜가? 혹시 내 메시지가 별로였나? 이렇게 답장을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상대방의 머릿속은 온통 당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 시간이 상대방에게는 당신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에너지를 쏟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즉, 부재가 관심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텐션의 원리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약간의 거리감과 기다림이 있을 때 비로소 서로를 향한 강한 끌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항상 즉시 반응하고 언제든 준비된 모습을 보인다면 그 텐션은 완전히 느슨해집니다. 긴장이 사라진 관계에는 편안함만 남고 안타깝게도 그 편안함은 곧 지루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인내는 무작정 상대를 무시하거나 일부러 기분 나쁘게 답장을 늦추라는 갑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작이고 게임일 뿐이죠. 제가 강조하는 것은 내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즉, 내 삶의 우선순위가 상대방의 메시지 하나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의 답장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할 일을 하다가 짬이 났을 때 답장을 하는 것이다 라는 태도. 이 미묘한 차이가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가치 차이로 다가옵니다. 당신이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할 때 상대방은 당신을 자신의 감정과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수준 높은 남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챌린지를 드릴게요. 평소에 메시지가 오면 1분 안에 답장하던 습관이 있다면 딱 15분에서 30분만 기다려 보세요. 혹은 누군가 갑작스럽게 이번 주말에 만나자고 제안한다면 즉시 응, 좋아,
라고 하기 전에 일단 내 스케줄 좀 확인해보고 알려줄게라고 말하며 짧은 공백을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상대방의 반응을 어떻게 바꾸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당신이 당연하게 주던 즉각적인 반응이라는 특권을 거두어 드리는 순간, 상대방은 당신의 반응 하나하나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말 한마디가 가진 무게감은 훨씬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기다림을 줄 아는 남자가 결국 가장 갖고 싶은 남자가 됩니다. 요즘 세상, 정말 너무 다 보여주는 시대 아닙니까? 인스타그램만 켜도 내가 오늘 뭘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심지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세상이죠. 우리는 무의식 중에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 삶을 더 많이 공유하고 더 투명하게 보여줄수록 상대방이 나를 더 잘 이해하고 더 빨리 친해지고 더 많이 사랑해 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잔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공유할수록 당신은 더 빨리 뻔한 사람이 되고 결국 더 빨리 지루해집니다. 매력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신비로움입니다. 신비로움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비밀이 많거나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궁금한 게 없게 만드는 예측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반전이 있는 영화에 열광하고 속을 알 수 없는 묘한 분위기의 캐릭터에 끌리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건 바로 미지의 영역이 주는 짜릿함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정답이 다 나와 있는 문제집보다 답이 가려져 있는 퀴즈에 훨씬 더 강하게 몰입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은 자신을 열린 체크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 일과를 전부 방송하는 남자는 친근할지는 몰라도 갈망의 대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면 호기심이 사라지고 호기심이 사라지면 설렘도 함께 증발합니다. 예측 가능성은 매력의 최대적입니다. 상대방이야, 이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겠지, 내일은 분명히 이렇게 행동하겠지라고 확신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정복하고 싶은 남자가 아니라 그냥 익숙한 배경음악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반면 적절한 신비로움을 유지하는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친절하지만 모든 것을 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충분히 몰입하지만 헤어지고 나면 그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빈틈을 남겨둡니다. 바로 이 정보의 공백이 마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빈 공간을 보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채우려 합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은 그 공백을 상대방은 자신의 상상력으로 채우기 시작하죠. 재밌는 건 상상력은 언제나 실제보다 더 좋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사실은 이런 면이 있는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상대방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고 상상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에 대한 심리적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당신이 직접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스스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 같아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각인 효과를 줍니다. 그러니 이제는 과잉 공유의 습관을 버리십시오. 소셜미디어에 당신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인증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세요. 모든 식사, 모든 운동, 모든 감정을 세상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게 공유할수록 당신이 가끔 공유하는 그 한 조각의 정보가 훨씬 더 가치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실제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과거, 가치관, 계획을 한꺼번에 다 쏟아내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상대방이 궁금해할 때만 조금씩 꺼내 보여주십시오.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공유하되 핵심적인 부분은 남겨두는 절제미를 가지세요.
상대방이 당신이라는 책을 한 페이지씩 천천히 넘기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을 때 사람은 절대 그 책을 덮지 못합니다. 신비로움을 당신의 권력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을 다 알 수 없게 만들 때 비로소 상대방은 당신을 더 알고 싶어 미칠 듯한 갈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이 시대 최고의 슈퍼파워가 뭔지 아십니까? 초능력 같은 게 아닙니다. 바로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현대 사회에서 이 능력을 갖춘 남자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훈련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바로 화를 내야 하고, 상대방이 차갑게 굴면 즉시 서운함을 토로하거나 불안해하며 매달리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남성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반응적 삶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누군가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내 감정의 리모컨을 상대방에게 쥐어준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내 기분이 요동치고 내 행동이 결정되는 거죠. 이런 모습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루기 쉬운 사람 혹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반면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동요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남자는 어떤 느낌을 줄까요? 그는 강해 보입니다. 성숙해 보이고 무엇보다 압도적인 여유가 느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남자에게 더 끌리시나요?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며 감정을 쏟아내는 남자입니까? 아니면 폭풍우가 치는 상황에서도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상황을 리드하는 남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침착함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의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 능력은 빛을 발합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짜증을 내거나 의도적으로 나를 시험하려 할 때 대부분의 남자는 당황해서 같이 화를 내거나 혹은 비굴하게 사과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고수는 다릅니다. 그는 잠시 멈춥니다. 깊게 숨을 쉬고 상대방의 감정 소용돌이에 함께 휩쓸리는 대신 그 소용돌이를 밖에서 관조합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응하죠. 이때 상대방은 당황합니다. 내가 이렇게 반응했는데 왜 안 흔들리지? 이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완전히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정서적 안정감은 단순히 참는 것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풍기는 분위기, 즉 감각적인 무드가 뒷받침되어야 하죠. 심리학적으로 향기는 뇌의 감정 조절 중추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참 퍼퓸 바이탈리티 엠보우드 가드니아 프루츠의 리프레싱한 노트들이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불안하거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내 몸에서 풍기는 상쾌하고 세련된 향기는 나 자신에게 괜찮아, 너는 여유 있는 남자야 라는 무의식적 암시를 줍니다. 엠보우드의 묵직한 안정감이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고 프루츠의 리프레싱함이 머릿속을 맑게 깨워주죠. 즉, 향기가 일종의 심리적 앵커가 되어 당신이 감정의 늪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겁니다. 상대방 역시 당신에게서 풍기는 이정돈된 향기와 침착한 태도를 동시에 경험할 때 당신을 결코 쉽게 흔들 수 없는 격이 다른 남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이 오면 딱 3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내 몸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세련된 향기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이 상황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다. 감정을 지배하는 자가 관계를 지배합니다. 요동치는 감정의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기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 침착함이야말로 상대방이 당신을 결코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매력의 완성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감정 조절이라는 기술을 넘어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침착함이 만드는 강력한 중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마감 기한에 쫓기고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끝도 없이 쏟아지는 소셜미디어의 소음 속에서 모두가 불안해하며 삽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면은 늘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죠. 모두가 무언가에 쫓기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했으며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이 아수라장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남자가 나타났다고 칩시다. 그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주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으며 마치 자기만의 시간축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은 여유를 풍깁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단순히 성격 좋다 수준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그에게서 압도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는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세상일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 같은 사람에게 강하게 끌립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나까지 안전해질 것 같고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혼란을 잠재워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무의식적인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침착함이 만드는 중력입니다. 당신이 억지로 누군가를 끌어당기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의 내면이 고요하고 단단하다면 사람들은 자석처럼 당신에게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면의 평온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로봇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고난과 폭풍이 없다는 뜻도 아니죠. 진짜 평온함은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중심을 잡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을 때, 상대방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 때, 혹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해결하면 돼라고 말할 수 있는 멘탈의 힘. 이것이 바로 고가치 남자가 가진 진짜 아우라입니다. 이런 아우라는 단순히 생각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형성되죠. 매일 아침에 짧은 명상, 하루를 정리하는 일기 쓰기, 그리고 나만의 공간에서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들. 이런 훈련들이 쌓여 당신의 내면에는 거대한 호수 같은 평온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안정감을 시각적, 후각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참 퍼퓸 바이탈리티 엠보우드 가드니아 프루츠의 엠보우드 향이 주는 묵직한 신뢰감은 당신의 이 침착한 중력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내면의 평온함이 엠보우드의 깊은 향기와 만났을 때 상대방은 당신을 단순한 착한 남자가 아니라 어떤 풍파에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남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침착함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가장 역동적인 힘입니다. 당신이 고요해질 때 세상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며 쫓아다니던 삶을 끝내고 이제는 당신이 그 자리에 단단히 뿌리 내린 거대한 나무가 되십시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될 때 갈망하던 사람들은 결국 당신이라는 안식처를 찾아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여정의 정점, 즉 관계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권력의 이동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거리두기, 고독의 시간, 침착함, 그리고 감각적인 각인이 모두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순간 아주 찰나의 관계의 공기가 바뀌는 마법의 지점이 옵니다.
어제까지는 당신이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며 제발 나를 좋아해줘라고 구걸하던 위치였다면 이제는 상대방이 당신의 반응 하나에 가슴 졸이며 나를 계속 좋아해줄까? 라고 걱정하는 위치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가 더 우위에 서느냐의 게임이 아닙니다. 인간 심리의 아주 정직한 메커니즘, 즉 가치의 재평가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때는 역설적으로 그 사람이 내 손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낄 때입니다.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상대방은 당신의 가치를 0에 가깝게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전략적으로 물러나고 자신의 삶에 몰입하며 더 이상 상대방의 승인을 구걸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상대방의 뇌에는 강력한 경보음이 울립니다. 이 사람이 변했다. 이제 더 이상 나만 바라보지 않는다.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이 위기감은 즉시 호기심으로 변하고 그 호기심은 다시 갈망으로 진화합니다. 당신의 부재가 길어질수록 상대방은 당신이 주었던 다정함과 배려가 사실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고가치 남자가 준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상대방은 당신의 관심을 다시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먼저 메시지를 보내고 약속을 잡으려 애쓰고 당신의 기분을 살피게 되죠. 쫓던 자가 쫓기는 자가 되는 완벽한 권력의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권력을 가졌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다시 예전의 착한 남자로 돌아가 즉시 모든 성벽을 허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다가왔다고 해서 다시 역시 넌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며 매달리는 순간 상대방은 안도감과 동시에 다시 지루함을 느낍니다. 역시 조금만 흔들면 다시 돌아오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렵게 찾아온 권력의 이동은 순식간에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진짜 고수는 상대방이 다가올 때 여전히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합니다. 다정하게 맞이하되 여전히 자신의 삶이 우선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다가와서 기쁘지만 그렇다고 내 세상이 너 중심으로 돌아가지는 않아 라는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상대방이 당신을 위해 더 노력하게 만들고 그 노력을 통해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게 만드세요. 이것이 바로 상대방이 당신을 결코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구속력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옵션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얻기 힘든 트로피이자 상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쫓아다니며 내 가치를 깎아먹던 비참한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물러남으로써 얻은 이 강력한 주도권은 당신이 앞으로 맺게 될 모든 관계에서 당신을 존중받게 만들고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권력은 소리 높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게 물러나 상대방이 당신을 갈구하게 만드는 힘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이제 그 힘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착한 남자의 늪에서 벗어나 상대를 갈망하게 만드는 고가치 남자로 거듭나는 심리적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더 많이 노력할수록 멀어지는 역설에서 시작해 거리두기의 힘, 희소성의 원리, 그리고 내면의 단단함과 감각적 각인까지.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내 행복의 중심을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으로 옮기는 것, 그리고 그 여유로운 자신감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실행할 때 비로소 능력이 되고, 능력은 반복할 때 비로소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챌린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쉼표를 찍으십시오. 오늘부터 누군가의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답장 속도를 늦추고 내 할 일을 먼저 끝낸 뒤에 답장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상대방에게 당신의 시간이 특권이라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둘째, 나만의 성역을 만드십시오.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좋으니 핸드폰을 끄고 오직 당신의 성장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운동, 독서, 공부, 무엇이든 좋습니다. 고독을 즐기며 스스로를 갈고 닦는 남자의 눈빛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그 단단한 아우라가 결국 사람들을 당신에게 끌어당기는 강력한 중력이 될 것입니다. 셋째, 보이지 않는 시그니처를 완성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 심리적 거리두기의 완성은 상대방의 무의식 속에 남겨진 강렬한 잔상입니다. 당신이 물러나 있는 동안에도 상대방이 당신을 떠올리게 만들 후각적 닿을 내리세요. 참 퍼퓸 바이탈리티 엠버우드 가드니아 프루츠는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엠버우드의 묵직한 신뢰감, 가드니아의 세련된 여유, 그리고 프루츠의 생동감까지. 이 향기는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어떤 가치를 가진 남자인지를 증명해주는 보이지 않는 명함이 될 것입니다. 내면의 단단함을 갖췄다면 이제 이 향기로 당신의 아우라를 완성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잊을 수 없는 남자로 만드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쫓아다니며 자신의 가치를 깎아먹는 일은 오늘로 끝입니다. 대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며 여유롭게 물러설 줄 아는 남자가 되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을 존중하고 갈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과 관계에 작은 균열을 내고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깊은 통찰과 실전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을 통해 저와 더 밀접하게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영상을 끄고 바로 실행하십시오. 핸드폰을 내려놓고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더 멋지고 단단해진 모습으로 상대방이 당신을 찾게 만드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남자입니다. 여러분의 변화와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여정에서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